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처셀을 말씀드립니다. 자, 공방전이 있었습니다만 강보 앞선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요. 네, 그리고 오늘 뭐 시장이 매우 어려웠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5%대 낙폭을 크게 보였다가 좀 회복을 어느 정도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이처셀은 물론 이제 강보 앞선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요. 제약 바이오 섹터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뭘 느끼셨어요, 여러분? 네, 이것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관련해서 네이처셀의 위치, 그리고 네이처셀이 지금 현재 이 공방전 있는 가격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뭐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은 그게 없네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끄트머리에서는 대박주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거죠. 네이처셀은 네이처셀대로, 그리고 대박은 대박대로 한번 공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이처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하튼 이 공방전에서 변동성이 위쪽으로 났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실시간적인 변동사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텔레그램 방으로 꼭 들어오시고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텔방에 초대해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갑니다. 문자 꼭 주세요. 자, 여러분 네이처셀이 지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돼서 사실 크게 불이익은 없어요. 근데 자, 이렇게 강보합선 정도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매매 거래가 정지가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조금은 이제 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된 다음에 일부러 지금 현재는 바로 급하게 올리지를 않고 있어요. 매매 거래 정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뭐 매매 거래 정지가 됐다 하더라도 갈 놈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시에 우리가 크게 주눅들 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있긴 합니다만은 주가 뭐 올라가는 데는 큰 마이너스 요인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은 주가를 압박할 수 있는 요소가 못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가 네이처셀도 그렇지만은 낙폭이 컸다가 아침 낮에 낙폭 컸다 만회를 했습니다만은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한때 마이너스 5%, 그죠? 마이너스 5.8%까지 밀었다가 마이너스 2.54%로 마무리가 됐어요. 거래소 지수도 많이 낙폭을 많이 했고요. 지금은요, 이 삼성전자 잘 아시다시피 단일 종목 에버리지와 ETF가 나오면서 그것 때문에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로 몇 개가 쏠리는 것이 이게 이제 며칠 지나면 이제 이 변동성이 초반에 큰 것이 좀 잠잠해질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로 몰렸던 하이닉스로 몰렸던 어떤 시장의 체력이 다른 종목으로 좀 분산이 다시 되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죠. 삼전닉스가 블랙홀이 됐었는데 이 블랙홀이 좀 아, 강도가 약화되면서 다른 쪽으로 좀 분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일부 종목이 좀 움직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 그죠?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오른 거 있고 내린 거 있어요. 페트론 같은 경우는 9% 올랐지만 리가캠은 마이너스 5%, 알테오제는 뭐 마이너스 4% 이렇게 좀 차별화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가 어제보다는 조금 약해요. 하지만 뭐 네이처셀은 지금 현재 다른 제약바이오 섹터에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쪽 삼전닉스가 변동성이 죽으면 이런 쪽으로 네이처셀 쪽으로 좀 더 관심이 집중이 될 수가 있다는 거. 네, 이 부분을 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공매도는 거의 없었죠. 시장 조정 물량 정도 나와서 유동 주식수 조정 뭐 그런 것 때문에 12,000주 정도 나온 거고 공매도는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 잔고도 뭐 한 220만 주에서 그대로 있고요. 지금은 공매도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수급을 보면은요. 여러분, 좀 특이한 게 기관에서 좀 들어왔고요. 그리고 투신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투신에서 들어왔다는 것은 이 투신의 운용 자금 이런 것들이 이제 액티브 펀드나 이런 쪽 액티브 자금을 통해서 들어온 그런 측면들이 좀 강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 기관의 움직임이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외인이 2년 전
9월 달부터 팔았어도 주가는 올라왔어요. 외인들이 현물 시장에서는 꼭 맞게 투자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때부터 계속 팔아왔는데 삼성전자 예를 들었잖아요. 주가는 올라왔잖아요. 이제 외인들만이 좌지우지하는 시간은 좀 일단 옛날하고 다르게 끝나버렸어요. 왜냐하면 ETF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이것이 기관 매수를 유발했고, 자, 이 ETF 자금, 개인의 ETF 자금이 외인 매도를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이게 과거 패턴하고 틀려요. 비단 네이처셀뿐 아니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쭉 올라왔는데 외인은 작년 한 9월부터 계속 누적으로 팔아왔어요. 삼성전자 계속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ETF 자금이 엄청 들어오면서 개인의 자금이 기관의 자금으로 바뀌면서 결국 기관들이 승리를 현물 지수에서는 했다라고 봐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네이처셀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 기관의 매수세가 오히려 더 주가하고 맞아떨어질 수가 있다. 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최근에 특히 오늘 같은 경우 투신에서 이렇게 매집해 준 것은 상당히 좋은 기운이 있지 않느냐. 이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가만히 보면요. 외인 수량하고 프로그램 매수하고 잘 안 맞아떨어지죠.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은 보통 이제 엇비슷합니다만은 조금 그 이빨이 안 맞아요. 이거는 외인들만이 옳다. 얘네들만이 옳은 매매를 하고 있다. 이것도 안 된다 이거예요. 기관이 좀 주도하기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외인이나 기관이 어디가 주도하느냐 그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과거에 외인들만이 정확한 매매를 했다는 선입견은 이제 버려야 돼요. 그건 ETF 자금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옛날 생각하고 판단 기준이 좀 많이 바뀌고 있다. 이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냥 우리는 네이처셀의 조인트 스텝만 보고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외인 기관 매매 너무 신경을 쓰기보다는 조인트 스텝 자체의 모멘텀을 좀 보고 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하튼 지금은 좀 엎치락뒤치락 하는 자리잖아요. 네이처셀도. 그러니까 좀 프로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구간으로 접어들었고 응용이 필요한 구간으로 접어드는 겁니다. 임기응변도 어떤 때는 필요하고 뭐 돌발 재료도 주목해야 돼요. 뭐 이를테면 일전에 몇 개월 전에 여러분 후생성건의 결과가 나올 때도 됐어요. 물론 네이처셀하고 알바이오하고 좀 별개 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관관계는 크진 않지만 어떤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우리가 좀 보고 그리고 FDA 건해서 재료가 어떤 게 이제 또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고 또 사측에서 진짜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때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은 무난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장중에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이처셀이라고 문자 주시면 소통을 제가 하겠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 꼭 들어오세요.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갈 겁니다. 아시겠죠? 네, 문자 꼭 주시고요. 제가 대박줄은 별도로 또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네, 요거 지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대박 내보세요. 자, 지금 소개시켜드릴 대박주는요. 시장의 중심에 있는 IT 부품 쪽 섹터입니다. 그리고 시총이 뭐 몇백억, 뭐 1, 2천억 이 정도로 작은 종목 아니에요. 시총이 좀 큼지막한 걸로 해야 되는 시장의 조류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시총이 1조에서 한 2조 5천억 정도. 이 수준의 종목입니다. 목표가는 여러분 1 내지 3개월 코스로 더블 정도 보고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 소개시켜드릴 종목이 바로 부품주인데 IT 부품주인데 여러분 이 부품이 IT 섹터 중에 하나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탈방미인 부품주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종목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주봉 차트 보시면 자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이미 여기서 새롭게 역사적 고가를 경신하면서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이에요. 이미 크게 시세가 낸 종목이 아니라 이제 막 출발한다는데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두실 필요가 있다. 이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월봉 차트도 역시 여기서 고점을 벗기면서 새로운 시세를 내기 시작하는 초입 구간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밑에서 약간 올랐지만은 그 오른 거 정도는 앞으로 올라갈 거에 비하면 보잘것 없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요거죠. 자, 차트 우리가 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금년 1분기 영업이익은 이미 나왔잖아요, 여러분.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에 두세 배 달성, 대폭 흑자 전환을 합니다. 대폭 흑자 전환을 작년 1분기 대비해서 했고, 금년도에 영업이익이 2 내지 3배 정도, 네, 이 정도가 달성될 그런 전망들이 지금 현재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금년도 영업이익이 두세 배. 그리고 1분기 영업이익은 작년에 적자였습니다만은 올해 벌써 대폭 영업이익을 내면서 흑자 전환이 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지만 분기에 완전 흑자 전환이 됐고 금년 영업이익이 작년 영업이익 대비해서 2 내지 3배 정도 컨센서스가 지금 현재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고가 돌파 시도를 하고 있고, 특히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 X월 그리고 Y월에 이중으로 초대형 이벤트가 나옵니다. 예, 요게 여러분 핵심이에요. 예, 요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Y월이라고 하는 것은 Y월에 생산이 시작이 되는 거고 X월에 그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Y월에 생산을 개시를 합니다. 연말이죠. 예, 올 연말입니다. 올 연말에 생산을 개시하기 때문에 주가는 미리 올라가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그 수주 같은 경우는 X월부터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벌써 생산 시작하는 Y월에 들어가는 것은 한참 늦죠. 주가는 미리 선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적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대개 2년 정도 우리가 앞을 보고 밸류에이션 목표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는데 2년 앞에 퍼 10배 수준입니다. 지금도 한 15배 정도 수준이고요. 2년 후에 10배 정도 수준이에요.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관이나 외인의 수급도 쌍끌이 수급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쌍끌이 패턴 나타나고 있죠. 기관, 외인, 쌍끌이 패턴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입 국면이에요, 여러분. 기관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죠? 외인은 이미 들어와 있고 그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도 조건이 구비된 종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충분히 대쉬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잘 매매하실 수 있도록 중간중간 이제 매수 타임하고 매수 비중하고 중간에 흔들 때 말씀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매도 타임 봐드릴 겁니다. 대박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걸로 한번 대박 쳐보자고요. 네, 감사합니다.